이번에 할 거는 저번에 15번 모르겠다고 한 문제랑 그리고 뒤에 생식세포 분열 일단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뒤에 개념 강의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15번 한번 봅시다. 15번 보면 여러 종류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가나 다 각각에 대해서 반응 경로를 옳게 짝지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가 한번 봅시다. 가는 보니까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보고 지금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죠. 자, 그럼 우리 이거는 지금 무의식적인 반응인지 의식적인 반응인지를 생각해보면 얘는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럼 신호가 바뀐다는 걸 본다. 본다는 지금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 쪽으로 들어오겠죠. 자, 뇌 쪽으로.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는 척수를 지날까 안 지날까? 정답은 안 지난다겠지. 왜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척수를 지나는 것은 이제 뭐 상반신, 하반신처럼 이제 척추 안에 존재하는 척수를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 경로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척수를 지나지 않고 지금 뇌 쪽으로 가서 이 반응 자체가 골격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발 쪽으로 연결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척수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일단 맞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지금 눈 쪽으로 자극이 들어왔어요. 즉, 척수를 지나지 않죠. 자, 그러면 같은 경우는 먼저 F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따라서 지금 직접적으로 바로 뇌 쪽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B로 가는 것이 아니라 C로 가서 대뇌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라 라는 신호를 전달한다면 얘가 이제 척수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D라고 하는 여기 척수랑 이어지고 있는 운동신경과 연결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척수 같은 경우는 명령을 내릴 때 감각기관으로 다시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반응기관을 통해서 지금 얘가 브레이크를 밟아라 라고 하는 신호로 전달되겠죠. 자, 그럼 가는 F, C, D, E. 그럼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럼 우리 한번 나랑 다도 찾아볼게요. 자, 나 봅시다. 나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뗐대요. 그 말은 지금 얘는 무의식적인 반응 내지는 무조건 반사의 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는 지금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다라는 감각기관으로 자극이 전달되겠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자신도 모르게 이 키워드는 바로 중추가 뇌가 아니라 척수라고 했습니다. 즉 척수가 지금 발빠르게 야 빨리 지금 손을 떼라는 반응을 일으켜서 얘가 뇌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척수에 의해서 손을 뗀다라는 반응기관으로 연결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뭐 A, B, C, D이다. 얘는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볼게요. 다는 보니까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서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켰대요. 자, 그 말은 얘는 지금 무의식적인 반응일까요? 의식적인 반응일까요? 얘는 의식적인 반응이죠. 자, 그럼 우린 생각해 볼게. 지금 결론적으로 감각이 이제 우리 몸 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감각이 크게 F라는 눈 그리고 A라고 하는 뭔가 척수 쪽으로 갈 수 있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럼 손이라고 하는 건 상반신에 존재하죠. 그 말은 지금 손으로 벽을 더듬는다라는 촉각 자체는 눈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각기관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출발점은 A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는 지금 나와의 차이가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이쯤에 전등 스위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불을 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랑은 다르게 척수가 중추가 아니라 얘는 중추가 결론적으로 뇌가 될 것입니다. 즉 뇌에서 촉각 자체를 여기 스위치가 있구나 라는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생각을 하고 이걸 골격근에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의식에 의한 반응으로서 가와의 차이점은 단지 이제 얘는 자극 자체가 눈이라고 하는 얼굴 쪽에 있는 감각기관이 아니라 지금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감각기관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A부터 해서 대뇌로 올라가 봅시다. 그럼 대뇌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지금 B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면 B 쪽에서 보면 빨간색이 자극을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B 쪽으로 가서 이제 뇌에서 생각해서 C로 가고 그 다음 뒤에 거는 가랑 똑같겠죠. D, E.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5번 다 틀려서 정답이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습하기 딱 좋은 문제죠. 그래서 얘는 설명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연습해보면 이 파트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나뉠 수 있는 것이 의식 또는 무의식, 그리고 의식인데 차이점은 의식에서 반응기관이 아니고 지금 감각기관이 어디 있냐. 그럼 우리가 감각기관이 어디 있냐는 크게 결국에는 지금 얼굴 쪽 또는 상반신, 하반신 쪽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얼굴 쪽에 지금 감각기관이 존재하는 예시로는 뭐 눈, 코 이런 거 있죠. 뭐 귀 이런 거 있을 거고. 자, 그럼 얼굴 쪽으로 감각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바로 뇌 쪽으로 간다. 얘는 바로 뇌로 간다. 그리고 상반신과 하반신의 감각기관이 존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방금 본 것처럼 뭐 손, 발 이런 것도 촉각을 느낄 수 있으니까 감각기관도 될 수 있겠죠. 뭐 피부 이런 것이 속할 겁니다.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뇌 쪽으로 전달이 가야 하기 때문에 척수를 거쳐서 뇌로 간다. 이렇게 지금 비교해 주시면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울 것이 없죠. 자, 그래서 얘는 이거 필기해 두시고 지금 이거 한번 복습하시면서 하시면 아마도 잘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 앞에 건 다 이해 잘 된다고 했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감수 분열을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일단 우리가 염색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일단 상동 염색체라는 개념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라는 개념 배웠었죠. 자, 그럼 상동 염색체 같은 경우는 이 상은 모양, 동은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얘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은 염색체 쌍을 의미했죠. 그래서 우린 이거 두 개,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염색체 간의 관계를 바로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염색 분체 같은 경우는 곧 가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연습했던 게, 자, 이렇게 된 애는 염색 분체 몇 개? 얘는 염색 분체가 한 개. 그리고 이렇게 된 애는 몇 개? 얘는 염색 분체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 같은 경우는 상동 염색체가 총 23쌍. 그럼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은 두 개의 염색체이기 때문에 곱하기 2해서 총 46개의 염색체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23쌍 중에 22쌍은 남녀노소 서로 상관없이 똑같이 가지는 상염색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쌍은 이제 남녀라는 차이를 결정해주는 성염색체라고 말씀드렸었죠. 성염색체. 자, 그렇다는 말은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22 곱하기 2라는 44개는 상염색체겠죠. 그리고 2 곱하기, 아니지, 순서 똑같이 맞춰 쓸게요. 1 곱하기 2라고 하는 두 개짜리는 성염색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감수 분열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일단 이 46개의 염색체는 누구한테서 왔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엄마도 닮았고 아빠도 닮았고 이런 유전의 원리에 의하면 뭔가 이거 자체가 이 염색체 자체가 엄마한테서 반, 아빠한테서 반 받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감수 분열의 정의를 보면 감 자체는 감소할 때 감, 수는 개수할 때 수를 의미합니다. 즉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뭐 생식세포를 만드는 것인데 이때 이 생식세포는 감수, 절반이 된다. 체세포의 절반만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생식세포는 체세포의 절반만이다. 자, 그래서 우린 얘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엄마는 4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아빠는 4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엄마가 44개를 오롯이 줘버리고 아빠는 44개를 또 오롯이 줘버린다면 자식은 88개의 염색체를 가지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자식 자체가 뭐 다른 사람이랑 지금 결혼을 해서 만약에 44개를 가졌다면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32개의 염색체를 갖겠죠. 자, 그럼 이런 것이 말도 안 되고 우리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염색체 개수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44개를 가지는 엄마, 44개를 가지는 아빠 사이에서는 반드시 자식은 이거 수정할게요. 지금 상염색체 기준으로 얘기 드렸는데 46개겠죠. 23쌍이니까.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자손을 낳아갈 때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식도 똑같이 46개의 염색체를 가져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이 이렇게 균일하게 염색체 수를 갖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니까 엄마는 23개의 염색체를 주고
아빠는 23개의 염색체를 줘서 자손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23개, 23개, 즉 뭐 남자와 정자라고 하는 사람을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생식세포의 형성 과정 내지는 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감수 분열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는 간단하게 분열 자체를 간기 그리고 분열기라고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간기에서는 특징이 얘들은 준비 단계이고, 여기서 중요했던 게 2배로 복제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애초에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얘 그림 자체를 일단 사람은 반드시 상동염색체가 존재하죠. 자, 이렇게 상동염색체 지금 두 쌍만 간략하게 나타낸다고 봤을 때 얘가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자, 그럼 얘가 간기를 거치면 2배 복제되어서 요렇게 지금 한 염색체당 염색 분체가 2개인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주의할 점.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2배 복제되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기 위해서 염색체 모습으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간기에서는 염색체 모양이다 아니다, 염색체 모양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즉 여기서는 막대 모양이 아니라 실 모양으로 얘들이 풀어져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얘가 핵이 아니고 얘가 세포죠. 그럼 지금 주의할 점은 간기에서는 핵막이 있다 없다? 핵막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실제 모습을 지금 그려본다면, 실제 모습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실제 모습은 이렇게 여기에 핵막이 존재하고 여기 염색체들이 이렇게 뭐 실처럼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간기를 거친다면 똑같이 핵막은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모양이 2배가 되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당연히 2배 복제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대 모양, 즉 염색체 모양을 쓰긴 할 건데, 그냥 개념적으로 간기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라고 우리 꼭 기억해둬서 혹시 문제에서 나왔을 때 속지 않도록 주의해둡시다. 자, 그럼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2배 복제를 거쳐서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여기에다가 한번 필기해둡시다. 감수 1분열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분열되는 단계냐면 상동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상동염색체 분리. 자, 그리고 감수 2분열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분리되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리는 과정은 다른 종이에다가 같이 필기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자, 대충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아까 복제된 형태로 준비해서 한번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렇게 간기를 거쳐서 2배 복제된 상태로 우리가 한번 감수 1분열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전기에서는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랑 마찬가지로 전중 후말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에서는 먼저 핵막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상동염색체가 결합한 이가염색체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이랑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가염색체를 그려본다면 이가염색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상동염색체가 접합한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동염색체가 접합한 모양. 자, 그럼 우리 여기 그림에서 한번 상동염색체끼리 접합시켜 볼게요. 그럼 상동염색체끼리 접합시키면 이렇게 지금 붙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지저분해서 다시 그려보면 상동염색체끼리 접합해서 요렇게 지금 이렇게 접합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가염색체가 최초로 관찰되는 시기는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전기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기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가 중기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중기는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얘들이 중앙에 배열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배열되는 양상 보기 전에 후기 볼게요. 그럼 후기에서는 최종적으로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체들이 어쨌든 분리되는 단계가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위에 필기했던 게 감수 1분열 같은 경우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얘들끼리 상동, 얘들끼리 또 상동인데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따로 그려둔 그림이랑 서로 별개의 그림인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 볼 건데 한번 나뉘어지는 양상을 어떻게 분배하면 될지 한번 같이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설명드렸던 게 결론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은 방추사라는 것이 나타나고 이 방추사가 각각 염색체에 붙어서 얘들을 끌어당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그림은 방추사가 좌우로 존재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럼 얘들은 끌어당길 때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끌어당기면서 뭐가 분리될 거냐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겠죠.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를 색깔로 한번 생각해보면 빨간색이 있고 여기 또 파란색이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를 원하거든. 그 말은 빨간색과 파란색끼리 서로 지금 다른 쪽으로 나뉘어져서 얘들이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얘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존재를 해야만 이렇게 얘들이 쭉 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검은색으로 나머지 그려보면 이렇게 접합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얘들이 좌우로 나뉘겠죠.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서 다른 양상으로 표시된 거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는 방추사가 요렇게 존재하죠. 즉, 여기서는 상하로 존재합니다. 그 말은 얘들은 상 쪽으로 끌어당길 거고 하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결론적으로 요렇게 쭉 반갈이 일어나겠죠. 즉, 얘는 지금 뒤집혀져 있지만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 분리되는 양상 자체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방추사가 좌우로 존재하느냐 또는 상하로 존재하는지 얘만 보시면 사실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기에서 보면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되면서 각 염색체가 세포 양 끝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말기에서는 우리가 세포질 분열이 함께 일어난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핵막이 나타나고 세포질이 나뉘어서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숫자로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도 일단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복제 일어났으니까 곱하기 2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2 해서 지금 여기까지 본다면 원래 있었던 거랑 비교할 때 염색 분체 수는 같죠? 비록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었지만 염색 분체 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딸 세포가 2개였죠. 자, 그럼 우리가 얘는 지금 생식세포, 그리고 체세포랑 한번 비교해본다면 체세포 같은 경우는 곱하기 2 나누기 2로 끝났고 여기서는 염색 분체수 같았죠. 염색 분체수 같았다. 염색 분체수 같고 최종적으로 딸세포는 2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염색체 수가 동일했죠. 자, 근데 지금 여기 그림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얘가 1개의 딸세포, 얘가 2개의 딸세포 된 거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염색체 수가 몇 개? 1개, 2개, 3개, 4개죠. 자, 근데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각각 염색체들끼리 나뉘면서 각각의 세포들로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를 거친다면 1번 세포에서는 지금 빨간 색깔 염색체 하나, 그리고 검은색 염색체 하나 가지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2개, 즉 반감한 거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과정까지는 염색 분체수 같고 딸세포수 2개 되지만 염색체 수는 반감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단계까지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두 번째 거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단계에서 볼게요. 이번에는 빨간색 2개의 염색 분체끼리 쪼개져야 되고 검은색 염색 분체끼리 쪼개져야 합니다. 그럼 전기에서는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핵막이 사라집니다.
감수 1분열 전기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의 차이점은 유전 물질의 복제가 없이 바로 전기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중기 배열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일단 여기 한번 좌우로 둬볼게요. 방추사 좌우.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빨간 색깔 염색체에서 이렇게 두 개 쪼개지고 검은 색깔에서 이렇게 두 개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추사는 좌우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럼 빨간 색깔은 어떻게 배열돼야 되냐면 이렇게 배열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끊어줄 거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보는 적합한 염색체 모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존재한다면 얘들이 좌우로 잡아당기면서 쭉 반갈 일어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기에서 보면 좌우, 좌우, 그럼 얘들 잘리면 요렇게 반 잘리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쭉 나머지 과정들은 똑같아요. 중기에서는 세포 중앙에 배열되고 후기에서는 분리되는 단계, 말기에서는 핵막 나타나고 염색체 풀어지면서 세포질이 나뉘면서 결과적으로 세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딸세포 2개에서 반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또 나누기 2를 거친다면 지금 최종적으로 딸세포는 4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염색체 수는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자, 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얘는 결과적으로 감수 1을 끝난 시기입니다. 감수 1 끝. 자, 그리고 얘가 쪼개진다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빨간 색깔 하나, 검은 색깔 하나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염색체 수가 2개입니다. 자, 얘는 염색체 수 몇 개인가요? 2개죠. 즉, 염색체 수는 감수 1에서 감수 2로 갈 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이 1로 생각해 보면 얘는 값이 1이죠. 즉, 1에서 1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수학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최종적으로 0.5가 되죠. 즉, 얘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거냐?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내용물이 반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개수도 반감하고 그리고 2배 복제되었다가 다시 반감된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자손한테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분열의 의의를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감수분열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생식세포가 1개씩 결합해서 자손의 염색체 수가 생긴다면 결론적으로 자손의 염색체 수는 부모와 같게 되겠죠. 그 말은 우리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이 자손을 낳아도 자손들의 염색체 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을 비교해보면 체세포는 1회, 감소 분열은 연속 2회. 자, 그럼 여기 복제수도 써줄게요. 빨간색으로 복제수도 써봅시다. 자,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복제 한 번 일어나죠. 감소 분열도 마찬가지로 복제 한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학적인 모식도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체세포는 곱하기 2 나누기 2예요. 자, 그리고 감수 분열은 곱하기 2, 그리고 분열 2번이니까 나누기 2, 나누기 2. 즉, 여기서는 얘 같은 경우는 내용물 똑같은 상태로 지금 딸세포가 2개 생기고 얘는 내용물이 나누기 2가 2번 일어났으니까 내용물이 반감된 상태, 즉 염색체 수가 반감된 상태로 지금 딸세포는 2번 해서 딸세포는 4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죠. 자, 그래서 체세포는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럼 감수 분열은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감수 1분열에서는 어떤 것이 분리됐냐면 이가 염색체는 상동끼리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상동끼리 붙어있다는 말은 곧 이 상동끼리 붙어있는데 여기 중간을 쪼개줌으로써 상동끼리 나뉜다는 거죠. 즉 여기서는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 말은 감수 1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반감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염색체 수 변화를 보면 체세포는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서 필기했듯이 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단계는 어디? 감수 2분열 아니고 감수 1분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여기 파트는 우리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숙제로 여기 19쪽부터 22쪽이 아니고 23쪽까지 풀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뒤에 파트랑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탐구 A랑 탐구 B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문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파트는 일단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 듣는 걸로 할게요. 일단 1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그림은 감수 분열 과정 중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11번 A의 이름을 쓰시오. 자, A는 어떤 거? 지금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접합되어 있는 거. 즉, 이가 염색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에서 마 과정을 순서대로 연결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지금 봤을 때 라 같은 경우는 핵막 존재하는 거 보이나요? 자, 그럼 라부터 일단 시작하겠죠. 그럼 얘들이 어쨌든 중앙에 배열되어서 쪼개지는 형태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라 제끼고 가나 다마를 살펴본다면 지금 감수 1분열 중기 없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후기 보이시나요? 1분열 후기. 자, 그럼 라 다음에는 다가 될 거고요. 그럼 얘네들이 후기를 마친다면 각각 이렇게 염색체가 반감된 형태로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겠죠. 자, 두 개의 딸세포 보이시나요? 한 개, 두 개. 즉, 다 다음은 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감수 1분열. 그럼 그 다음은 감수 2분열 거쳐야겠죠. 자, 그래서 감수 2분열 거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핵막이 없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아, 지금 잠깐 여기서 설명을 잘못했는데 일단 라랑 다까지 보고 지금 가 전에 보면 여기 나랑 가를 한번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얘는 감수 2분열 중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라에서 얘 핵막 존재한다라고 했었고 얘도 지금 분열된 상태에서 핵막이 존재하는 거 보이죠? 즉 얘는 지금 감수 2분열 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다, 라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서로 반 쪼개져서 분열되고 있는 단계, 마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2번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자, 그림은 감수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각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의 기호를 쓰래요. 자, 그럼 1번 DNA가 복제되는 시기는 어디냐면 간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기억 과정을 거치니까 2배로 복제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1번 정답은 기억. 자,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우리 언제라냐면 감수 1분열 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얘는 지금 감수 1분열 중기인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얘 거치니까 빨간색, 파란색 염색체끼리 나뉘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수의 2분열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 염색 분체가 반으로 쪼개진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정답은 리을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한번 볼게요.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자, 1번 이가 염색체는 감수 2분열 전기에 처음 나타난다. 틀린 설명이죠. 어디에서 처음 나타났냐면 감수 1분열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 전에 각각 DNA가 복제된다. 틀린 설명이죠. 왜냐하면 감수 1분열에서만 DNA가 복제됐습니다. 즉, 감수 분열은 복제 한 번 일어나고 분열 한 번이 아니고 분열이 2번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각각의 딸세포로 들어간다. 맞는 설명이죠. 감수 1분열은 상동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형성돼서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감수 분열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대가 거듭해도 항상 같은 염색체 수를 유지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5번은 쉽죠. 자, 체세포는 일단 분열 몇 번? 곱하기 2 나누기 2, 즉 한 번. 감수 분열은 곱하기 2, 복제 한 번, 분열 두 번 해서 2회 되겠죠. 자, 그럼 체세포는 곱하기 2 나누기 2는 1에서 출발했을 때 1이 되니까 얘는 변화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반면 감수 분열은 1에서 출발했을 때 계산해보면 0.5가 나와요. 1에서 출발했는데 0.5가 나온다. 즉, 염색체 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딸세포 수는 나누기 개수를 세어보시면 됩니다. 나누기 2, 지금 두 개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세포는 딸세포 수가 2개. 감수 분열은 두 번 곱하기 하면 총 4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강의는 아마 목요일이나 수요일 중으로 뒤에 거 찍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이제 시간 될 때 최대한 다 들으시고 여기 16쪽부터 23쪽까지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 얘기하고 개념 이해됐으면 그냥 개념 이해했다라고 하면 일단 뒤에 거 강의랑 그리고 모르는 문제 풀이도 찍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